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의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미국은 자유진영의 수호자로 나섰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꺼내 들게 됩니다. 바로 전쟁 비용 청구서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담한 전략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3년간의 치열한 전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 협정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다른 계산이 있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재건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죠. 이승만은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1954년 초 한국 정부는 미국에 공식 문서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워싱턴을 경악시켰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민간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서였습니다.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죠. 파괴된 가옥, 불탄 농경지, 사망한 민간인, 모든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도와준 건데 오히려 청구서를 받다니 말이죠. 하지만 이승만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전쟁은 한국 땅에서 벌어졌고 피해는 한국인이 입었다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건 청구 항목의 세밀함이었습니다. 집 한 채, 소 한 마리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측 협상가들은 이승만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승만은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이 거부하면 정전협정 자체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했죠. 워싱턴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승만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선례가 될까 두려웠고요. 거부하자니 동아시아의 중요한 동맹국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죠. 이승만은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집은 전설적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승만을 동양의 교활한 노인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이승만의 강경함에 박수를 보냈죠. 자존심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1954년 중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승만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진 통일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죠. 만약 미국이 경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했죠. 결국 미국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직접적인 배상은 아니지만 대규모 경제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1954년 11월 한미 경제협정이 체결됩니다. 미국은 수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했죠. 이승만은 형식적으로는 청구서를 철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이 돈으로 한국은 전후 복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가 건설되고 공장이 세워졌죠. 역사가들은 이를 이승만의 외교적 승리로 평가합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거둔 성과였죠.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지나친 벼랑 끝 전술이 한미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지적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승만의 이 도박이 한국 경제 재건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악관의 뒤통수를 친 청구서, 그것은 생존을 위한 약소국의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원조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미국은 한국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비용 청구서였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 미국 국무부는 놀라운 문서를 작성합니다. 한국전 참전 비용 명세서였죠. 미국이 계산한 금액은 무려 3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당시 한국 GDP의 10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였죠. 여기에는 무기, 탄약, 식량은 물론이고 미군 병사들의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투 중 파괴된 미군 장비 손실액까지 청구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청구서를 받아들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냉정함을 되찾았죠. 그는 미국 대사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푼도 지불할 수 없다고 말이죠. 미국 측은 당황했습니다. 동맹국이 전쟁 비용을 거부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승만에게는 확고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국전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리전이었습니다. 미국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운 것이죠. 이승만은 더 나아가 역청구서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입은 피해를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 공장, 도로, 철도 등 모든 인프라의 피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 액수는 미국 청구액을 훨씬 초과했죠. 1954년 봄, 이승만은 미국에 공식 문서를 보냅니다. 한국의 전쟁 피해 보상 요구서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와준 나라가 오히려 돈을 요구한다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승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죠. 한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최전선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승만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거부였죠. 미국은 동아시아 반공 동맹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완강히 거부했죠. 그는 일본과의 협상 조건으로 막대한 경제 원조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었죠. 1954년 여름, 워싱턴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승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주제였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승만 없이는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결국 미국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전쟁 비용 청구를 철회하는 대신 대규모 원조를 약속했죠. 1955년 한미 경제협정이 체결됩니다. 미국은 매년 수억 달러의 무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한 장기 투자 계획이었죠. 이승만의 벼랑 끝 전술이 성공한 것입니다. 청구서는 오히려 원조로 바뀌었죠.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일부 의원들은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CIA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이승만만큼 반공 의지가 확고한 지도자는 없다고 평가했죠. 미국은 결국 이승만과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동맹이었으니까요. 1950년대 중반, 한국은 미국 원조로 서서히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의 도박이 결실을 맺은 거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승만과 미국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예정이었죠. 다음 편에서는 이승만이 미국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엄청난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쟁 복구 지원이 아니라 한국군 증강과 경제 재건을 위한 천문학적 요구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승만의 요구사항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하고 해군과 공군을 대폭 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경제 원조까지 합치면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1950년대 당시 10억 달러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의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단독으로 북진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백악관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승만을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의 벼랑 끝 전술이 통한 것입니다. 1953년 8월,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이 원하던 안보 보장이었습니다. 조약은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 원조와 군사 지원도 계속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군 증강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비록 20개 사단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1954년부터 미국의 대규모 경제 원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간 수억 달러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원조는 한국 경제 재건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방파제가 필요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러한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가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존도였지만 동시에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재건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승만을 다루기 어려운 동맹으로 여기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무부 문서에는 이승만을 설득하는 것이 소련과 협상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치열한 외교전쟁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까지 이승만의 이러한 강경 외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은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결국 이승만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의 벼랑 끝 외교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유산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비판자들은 그가 미국과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지지자들은 그가 약소국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승만의 이러한 전략이 없었다면 한국의 전후 재건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백악관의 뒤통수를 친 청구서는 결국 한국 재건의 미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50년대 이승만이 벌인 벼랑 끝 도박의 결과였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이 끝났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원조를 약속했지만 그 대가로 경제 주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가을 미국 경제사절단이 서울에 도착했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원조 자금의 사용처를 자신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비용 청구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쟁 피해액을 정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도시, 불탄 공장, 끊어진 철도, 무너진 다리까지 모든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숫자는 무려 30억 달러,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청구서를 유엔과 미국에 공식적으로 제출했고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승만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 싸웠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이승만을 골칫거리라고 비난했지만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청구서 전액을 지불할 수는 없었지만 원조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1954년 초 한미 경제협정이 체결되었고 한국은 상당한 자율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약속했고 사용처에 대한 한국의 결정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한국 경제 재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자금으로 기간 산업을 복구하고 교육 시스템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954년 여름, 이승만은 다시 한번 미국을 놀라게 할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북진 통일론이었습니다. 휴전 1년 만에 다시 전쟁을 언급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경악했고 즉시 특사를 파견해 이승만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승만의 또 다른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군사원조를 원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추가로 7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약속했습니다. 이승만의 벼랑 끝 전술은 또 한 번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한국은 폐허에서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학교가 문을 열었으며 도로가 복구되었습니다. 물론 이승만의 방식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소국의 리더로서 강대국을 상대로 벌인 협상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위지와 전략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백악관을 여러 번 당황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이승만의 청구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약소국이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승만의 벼랑 끝 도박. 그것은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씨앗은 바로 그때 뿌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